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125%로 상향한 반면에 다른 나라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 무역 경제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출렁이는 상황인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배경이 뭡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해가지고요. 관세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10%의 기본 관세로 예. 낮아졌습니다. 25%에서 10%로 낮아졌고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폭력별 관세는 유지된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관세를 유예한 가장 큰 배경은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면서 국내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일단은 다행스러워 보이는 상황이고 네. 시간을 조금은 번 셈인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카드를 좀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이번에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현재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우리 정부가나 기업들이 좀 대규모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를 갖다가 수입을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위험성이 큰 사업이라서 과연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여기에서 일종의 방위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많이 지킬 수 있는 이런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중국과의 관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한 관세율 125%까지 올렸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중국에 좀 집중을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현 상황에서는 워낙 경제 충격도 크게 주고요. 국내에서의 여론도 나빠졌기 때문에 전선을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좁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만 이렇게 가혹하게 관세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최초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관세를 재부과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은 감히 보복 관세를 부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위협의 용도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중국도 오늘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84%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단 WTO에서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양국 무역 80%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지금 이런 예고된 수준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 WTO에서 예상한 것처럼 최대 80% 아니면 그 이상으로 실제로 두 나라 간의 국제 무역이 거의 단절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WTO에서 역시 예측한 것처럼 세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실질 국내 총생산이 7%까지 감소할 수 있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으로 치닫기 전에 두 나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관세 조치를 유예하면서요. 뭔가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중 갈등이 결국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네.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약 20% 차지하고요. 대미 수출도 전체 수출에서 1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상을 하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반영해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서 주가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 환율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0원대 뚫었고요. 1,500원대 진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고관세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책 뭐라고 보세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예, 일단 정부가 사실 중소기업 위주로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를 부과해서 대미 수출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원자재의 가격, 중간재의 가격 역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신들의 이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업만 하더라도 뭐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린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식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부터라도 정책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